자, 오늘 AI 업계에 정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이름이죠. 바로 딥식 V3.2입니다. 모두를 위한 오픈소스 AI가 어떻게 소수 거대 기업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최첨단 성능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었는지 그 놀라운 기술적 돌파구의 비밀을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볼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아니, 공짜로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기술이 정말로 수십억, 수백억 달러를 쏟아부은 그런 폐쇄적인 최상위 모듈들이랑 진짜 경쟁이 될까요? 이 질문, 오늘 얘기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답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야기의 배경부터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AI 기술이 막 발전하면서 사실 모두의 기대와는 좀 다르게 누구나 쓸 수 있는 오픈소스 모델하고 소수 기업이 독점하는 폐쇄형 모델 사이의 성능 격차가 좁혀지기는커녕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벌어지고 있었던 거죠. 상황이 딱 이랬습니다. 한쪽에서는 거대 기업들이 막대한 자본으로 만든 로켓을 타고 하늘로 쌩쌩 날아가고 있는데 다른 한쪽에선 오픈소스 진영이 이걸 따라가기가 너무 벅찼던 겁니다. 이게 그냥 쟤네가 좀 더 빠르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AI 생태계 전체의 발전이 막힐 수도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단 말이죠. 하지만 바로 이때 딥시크 AI가 등장합니다. 이들은 그냥 격차가 너무 크네 하고 한탄만 한 게 아니었어요. 정확히 뭐가 문제인지 오픈소스 모델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그 세 가지 결정적인 원인을 딱 짚어냅니다. 그리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도전에 나선 거죠. 자, 첫 번째 문제, 바로 어텐션 병목 현상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아주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AI가 엄청나게 긴 글을 읽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기존 방식은 중요한 단어든 안 중요한 단어든 모든 단어에 똑같은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예요. 마치 사람이 책을 읽을 때 모든 글자에 일일이 밑줄을 긋는 거랑 비슷하죠. 당연히 글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느려지고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습니다. 딥시크의 해결책은 정말 똑똑했습니다. 바로 딥시크 희소 어텐션, 줄여서 DSA라는 기술인데요. 이건 마치 속도계 달린 같아요. 책을 읽을 때 핵심 키워드나 중요한 문장만 쏙쏙 골라내서 읽는 거죠. 모든 정보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정보에만 선택적으로 집중해서 계산량을 폭발적으로 줄여버린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 효과가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느껴지실 겁니다. 보세요. 처리해야 할 텍스트, 즉 컨텍스트가 길어질수록 비용이 이건 거의 수직으로 뚝 떨어지죠. 기존 모델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단순히 기술적으로 멋지다, 이걸 넘어서서요. 개발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진짜 엄청난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좀 더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바로 돈 문제, 즉 컴퓨팅 자원 부족이었죠. AI를 똑똑하게 만드는 데는 방대한 데이터로 기본기를 다지는 사전 훈련도 중요하지만요. 특정 임무, 예를 들어 코딩이나 수학 문제 풀이 같은 걸 더 잘하게 다듬는 사후 훈련이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사후 훈련에 어마어마한 자원이 들어가다 보니 오픈소스 진영에서는 이걸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겁니다. 딥시크는 여기서 정말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보통은 사전 훈련에 거의 모든 걸 쏟아붓는데 이들은 전체 비용의 무려 10% 이상을 사후 훈련에 투자해버린 거예요. 이건 진짜 오픈소스 역사상 거의 없었던 일입니다. 일종의 승부수였는데 그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모델의 추론 능력이 이전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아졌거든요.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입니다. 바로 에이전트 성능이었어요. 에이전트라는 게 뭐냐면요. AI가 그냥 질문에 대답만 하는 걸 넘어서서 스스로 웹사이트를 검색하거나 코드를 짜서 실현하는 것처럼 여러 도구를 사용해서 복잡한 일을 처리하는 능력을 말해요. 근데 이상하게 기존 오픈소스 모델들은 이 부분에서 유독 맥을 못 쳤습니다. 시키는 일을 제대로 못하거나 조금만 복잡해지면 중간에 길을 잃어버리기 일쑤였죠. 이 그림이 바로 그 해결책의 핵심 아이디어입니다. 딥시크는 AI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일을 할 때 이전 단계에서 뭘 생각했고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장치를 만들었어요. 사고 유지 메커니즘이라고 부르는데 사람으로 치면 일종의 작업 기억 같은 거죠. 덕분에 AI가 훨씬 길고 복잡한 임무도 중간에 헤매지 않고 끝까지 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비장의 무기를 장착했습니다. 새로운 아키텍처, 막대한 사후 훈련, 그리고 똑똑한 에이전트 능력까지. 이론은 완벽해 보이는데 과연 실전에서는 어땠을까요?
이제 거인들과의 정면 대결, 그 결과를 보시죠. 결과를 보세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수학, 코딩, 도구 사용 같은 AI의 진짜 뇌의 성능을 보여주는 핵심 추론 능력에서 딥시크 V233이가 저기 보세요. GPT-5와 거의 비슷하거나 어떤 부분은 더 높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드디어 마침내 오픈소스 모델이 폐쇄형 모델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증명해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딥시크 팀은 한 걸음 더 나아가요. 좋아, 우리가 이만큼 따라왔어. 그렇다면 만약에 우리가 모든 제약을 풀고 성능의 끝을 본다면 과연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이 궁금증을 풀기 위해 아주 특별한 버전을 만듭니다. 그 이름하여 딥식 V2 포인트 스페셜. 이 모델은 범용성을 좀 포기하는 대신에 오직 인간의 지능 중에서도 가장 정점에 있는 능력, 바로 추론 능력 하나만 파고들었습니다. 여기에 모든 자원을 몰빵한 거죠. 일종의 극한 튜닝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건 정말 AI 역사를 새로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국제정보올림피아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천재들이 모여서 경쟁하는 바로 그 대회들에서 모두 금메달에 해당하는 성적을 받아버린 겁니다. 오픈소스 모델이요? 믿기시나요? 특히 이 숫자 42점 만점에 35점. 국제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이 점수면요. 인간 참가자들 사이에서도 그냥 금메달이 아니라 최상위권 금메달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AI가 인간 천재들의 영역에 도달한 정말 상징적인 순간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연구팀 스스로가 내린 평가입니다. 우리의 고성능 변형 모델은 오픈LMM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단순히 모델 하나 잘 만들었다는 걸 넘어서 오픈소스 진영 전체에 우리도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가능성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럼 이 엄청난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딥시크 V2.2의 등장이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을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물론 아직 가야 할 길이 남아 있습니다. 연구팀도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직은 잡다한 세상 지식 같은 건 최상위 모델들보다 좀 부족하고요.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단어를 좀 더 많이 쓰는, 그러니까 토큰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죠. 하지만 그런 단점들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나 무료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이 강력한 도구가 전 세계 수많은 개발자, 연구자, 창작자들의 손에 들어갔을 때 과연 세상은 또 어떻게 바뀔까요? 우리는 어떤 놀라운 것들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가슴이 뛰는 미래가 아닐 수 없습니다.